넣어? 네. 여기 안 넣어? 네. 나와요. 여기 넣어. 충분해? 자, 오늘 돌연변이. 돌. 74쪽이네. 돌연변이. 됐어? 자, 돌연변이는 자연 상태에서 발생을 했을 때 되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거의 더 많아. 유리한 형태보다는. 자, 코끼리의 피부는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생겼어. 사람은 그 피부가 매끈하게 생겼어. 얘도 옛날에 피부가 우리처럼 매끈했대. 근데 왜 현재는 코끼리 피부가 이렇게 거칠거칠하게 바뀌었을까? 울퉁불퉁. 우리보다 코끼리가 덩치가 크지. 그럼 덩치가 크다라는 얘기는 세포수가 많다라는 얘기지. 세포수가 많아 덩치가 점점 커지는 아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살아갈 수 있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덩치가 점점 커지는 애들은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을 통해 발생한 열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바깥으로 방출하지 못하면 죽는데. 그러면 자, 피부의 형태가 두 가지 형태라면 어떤 형태가 열을 효과적으로 내보낼 수 있겠어? 그지? 이게 표면이가 훨씬 더 넓으니까. 그래서 피부를 만들어내는 유전자에 형태가 생긴 거야. 이렇게 피부가 울퉁불퉁하게 태어난 개체가 생존을 한 거야. 그럼 이렇게 피부가 울퉁불퉁하게 생긴 애가 생존을 했다라는 얘기는 뭐야? 살아남아서 자손에게 이 피부를 만들어내는 울퉁불퉁하게 만들어내는 유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도태되는 거고, 이런 애들이 이제 살아남아서. 이해됐어? 일반적으로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형태를 본다면 무조건 돌연변이가 일어난다 그래서 불리한 것만은 아니구나. 근데 이제 사람에 있어서의 돌연변이 형태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야. 봐봐. 종류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해. 하나는 유전자가 이상이 생겨서 나타나는 유전자 돌연변이. 한 종류는 염색체가 잘못돼서 나타나는 염색체 이상 돌연변이. 이렇게 두 종류로 구분을 해. 수는 얘가 훨씬 더 많아. 유전자 돌연변이의 경우는 특정 그 한 가지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만들어내는 그 정보만 이상이 생긴 거기 때문에 생명이 그닥 치명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대. 근데 이 경우는 염색체 같은 경우는 구조가 잘못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구조 이상. 아니면 염색체의 실가 잘못돼서 나타나는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생명이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대. 그럼 생명이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는 자손에게 내가 갖고 있었던 유전 정보를 물려줄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야. 그래서 숫자가 훨씬 더 유전자 돌연변이가 훨씬 많아. 그럼 이런 유전자 돌연변이가 왜 발생하게 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이해만 하면 돼. DNA 위의 염기 서열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을 한대.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 DNA 이상의 염기 서열이 이상이 생긴다?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물질이야. 그럼 거기서 얘기하는 이 유전 정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단백질 설계도야. 그러니까 설계도가 어디 저장되어 있는 거야? DNA에 들어있는 거야. 설계도가.
그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 염기들이 하는 거야. 아데닌, 구아닌, 티닌, 사이토신. 네 종류의 염기 배열 서열에 따라서 다양한 단백질들을 만드는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거야. 이 염기 서열이 잘못돼서 나타나는 것들이 유전자 돌연변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하나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면 DNA가 이렇게 두 가닥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자. 1번 가닥, 2번 가닥. 염기 서열을 그냥 간단하게 적을게. 이렇게 1번 가닥의 염기 서열이 이렇게 되면 2번 가닥 염기는 반대 염기야. 상보적인 염기. 티닌이 이렇게 와서 붙고 얘는 아데닌이 이렇게 와서 붙고 얘는 사이토신이 이렇게 와서 붙어. 어떤 정보를 갖고 단백질을 만들 거냐면 1번 갖고 단백질을 만들 거야. 그럼 이 DNA 상에 있는 이 유전 정보를 RNA로 일단 바꿔야 돼. 이거 융합과학에서 배웠지? 전사라고 하는. 그때 이 가닥을 가지고 RNA를 만들려면 각 염기들의 상보적인 염기를 갖다가 붙여서 RNA를 만드는 거야. 근데 RNA는 티민 대신에 우라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데닌의 상보적인 염기를 U를 갖다 이렇게 붙이는 거야. 그러면 T는 A를, G는 사이토신을 이렇게 붙이는 거야. 이게 RNA. 그럼 이걸 가지고 번역을 할 거야. 그럼 누가 해주냐면 리보솜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리보솜이 무슨 역할을 하는 소비관이니? 단백질 만드네. 그럼 얘가 단백질 어떻게 만들어? 요거 갖고 만드는 거야. 그래서 리보솜이 여기 와서 딱 붙어. 이렇게. 그럼 세 개의 염기를 하나의 아미노산으로 바꿔줘. 또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해. 그럼 세 개의 염기를 또 하나의 아미노산으로 바꾸고 또 얘를 이런 식으로 아미노산들을 이렇게 붙이는 거야. 그래서 뭘 만드는 거냐면 단백질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세 개의 염기는 한 아미노산을 지정을 해. 세 개는 얘, 세 개는 얘. 자, 여기는 단백질을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단백질 들어봤지? 얘는 알파 폴리펩타이드 두 가닥과 베타 폴리펩타이드 두 가닥으로 이루어진 단백질의 4차 구조이면서 산소를 결합시켜주는 단백질이야. 베타 사슬, 베타 폴리펩타이드는 146개의 아미노산이 붙어 있어. 이 베타 사슬이 이거라고 하면 이게 5번째 아미노산, 6번째 아미노산, 7번째 아미노산, 나머지 다 생략. 여기 아미노산이 글루탐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6번 자리에 와서 붙으면 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져. 그럼 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지면 적혈구는 정상 적혈구가 생겨. 그럼 정상 적혈구는 산소 운반을 잘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DNA는 이 단백질 설계도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야. 근데 이거 한 가닥만 표현하자. 여기 T가 와야 되는데 A라고 하는 염기로 바뀌었어. 만약에 치환이 되었다면 이걸 가지고 RNA를 만들어. U, A, C. 이곳은 붙겠지? 그럼 5번 아미노산을 붙이고 또 옆으로 이동을 해서 가만 AAA가 글루탐산을 지정을 하는 정보로 사용이 되는데 AUA가 돼버리면 요 6번째 자리에 발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갖다가 붙여버려요. 그럼 또 이렇게 가면 이제 또 정상적으로 7번째를 갖다가 이렇게 또 붙이는 거예요. 6번째 자리가 글루탐산이 돼야 정상이 만들어지고 정상적 혈구가 만들어지는데 여기가 발린이 오잖아? 그러면은 비정상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져.
자, 정상 헤모글로빈들은 이런 식으로 결합이 안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적혈구를 만들어. 동그란 모양으로. 근데 비정상 헤모글로빈은 쟤네들이 다닥다닥 붙어버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적혈구의 모습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난 모양. 얘네들은 산소로 잘 운반하는데 얘들은 난 모양으로 생긴 적혈구는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진다고. 그럼 오토 운반을 제대로 못 하잖아. 그치?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빈혈 증상이 나타나지. 그래서 난 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얘기하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DNA 염기설 저거 딱 하나가 다른 염기로 바뀌었더니 이런 결과가 나타났잖아. 그걸 유전자 돌연변이라고 부르는 거야. AAA가 블루탄산은 지정하는 건 아니야. 실질적인 염기는 AAA들은 리신을 지정을 해. 근데 여기서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한 거야. 편의상 간단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DNA상의 염기 서열에 이상이 생겨서 나타나. 그게 유전자 돌연변. 개념이 이해됐어? 이거 다 외우거나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단백질을 제대로 못 만드는구나. 그래서 나타나는 게 유전자 돌연변이야. 알비노증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 멜라닌 색소 때문에 머리카락이 검어지고 홍채가 검었고 피부가 어둡거든. 근데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는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는 거야. 그럼 멜라닌 색소를 제대로 만들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하얗게, 피부도 하얗게. 근데 왜 눈은 빨개? 여기에 멜라닌 색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홍채에. 홍채에 멜라닌 색소가 많이 들어있으면 이 뒤에 이렇게 안구에 세포한테 양분을 전달해주는 모세혈관이 멜라닌 색소가 많이 들어있으면 뒤에 있는 붉은색 혈관이 드러나지 않아. 근데 멜라닌 색소가 없잖아. 그럼 뒤쪽에 있는 혈관들이 보여.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빨갛게 보여. 선생님, 저 X층이 모르겠어요. 이해돼? 그래서 멜라닌 색소 만들어내는 유전자 마찬가지로 염기 서열에 이상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걸 못 만들었던 거지, 색소를. 색소가 들어가야 돼서 까마야 될 부분들이 하얗게 바뀐다는 뜻이야. 그것도 유전자들인데.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 야, 유전자가 3만 개가 있는데 어떻게 다 외우니? 그런 거 외우는 거 아니야.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만 외워. 왜 그걸 외우라고 물어보냐면 유전자 돌연변이들은 핵형이 정상이기 때문이야. 핵형 분석으로 몰라. 핵형 분석으로 파악할 수가 없어. 핵형 알지? 염색체 수, 모양, 크기의 특징을 핵형이라고 부른다. 근데 그 위에 존재하고 있는 유전자, 즉 염기 배열 순서가 잘못됐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핵형 분석으로 알 수 없는 돌연변이를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시오. 그 유전자 돌연변이들을 찾아내는 데. 그래서 유전자 돌연변이에는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얘기하는 가장 많이 나오는 유전자 돌연변이. 그 다음에 알비노증, 그 다음에 남성 섬유증, 페닐 캡턴율증, 헌팅턴 무도병 등등등. 남성 섬유증은 그 폐포가 있잖아. 여기 사실 폐포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리고 그 주변에 이렇게 모세혈관이 지나가고 있어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데
세포의 남성섬유증 환자들은 정액이 두껍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기체 교환이 제대로 잘 안 일어나는 그러한 돌연변이가 남성섬유증입니다. 페닐케톤유증은 어떤 물질 대사가 제대로 안 돼. 자, 물질 대사는 누가 하는 거야? 효소가 하는 거지. 그럼 효소는 누가 만들어? 유전자가 만드는 거야. 그럼 유전자가 염기 배열 순서가 잘못되면 효소가 제대로 못 만들어지겠지. 그럼 특정 물질 대사가 안 일어나겠지. 그래서 나타나는 게 페닐케톤유증. 헌팅턴 물소병 이것도 마찬가지. 유전자 조립제들 중에 하나인데 근육이 내가 의지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의지하지 의도하지 않은 내 멋대로 움직이는 거야. 내 멋대로 그냥 마치 춤을 추고 있는 듯 딱 가만히 있는 거 움직이는 거 근육이. 그러한 유전자 조립제 핵형은 정상이다. 이거 시험 전날 그것에 나와 있는 것만 외우고 이해됐어? 이해만 하면 돼. 너 뭐 어디가 X라고 그랬어? 이게 X층. 이거? 네. 멜라닌 색소 못 만든다고. 멜라닌 색소에서 멜. 유전자 돌연변이들은 베티니 염기 서열이 잘못된 걸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유가 나와 있었지. 이 5가지 정도다. 염색체 돌연변이? 염색체의 구조가 잘못된 거래. 그럼 구조 요 단어들 생각해. 결실, 여기, 중복, 전좌, A, B, C, 정상 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들, B, C, 목에 4개 중에 이렇게 돼 있으면 그래 이거 결실. 이 부분이 사라졌잖아. 이해됐어? 이게 만약에 5번 염색체라면 5번 염색체 일부 결실로 인해서 나타나는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릴 때 울음소리가 고양이 울음소리랑 비슷하고 일찍 사망한대. 애기인데 일찍 죽는데. 그럼 일찍 죽는다는 얘기는 이 고양이 울음 증후군의 아이가 갖고 있는 성질은 자손에게 전해지지 않는 거지. 일부가 없어서 결실. 그럼 얘는 뭐야? 똑같은 게 하나 더 들어가 있네. 중복. B, A, C. 이건 뭐게? 거꾸로 잘려서 거꾸로 붙은 거야. 여기 위치를 거꾸로 붙었다는 거야. 여기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진 거야. A, B, C, D, E. 얘는 9번 염색체, 얘는 22번 염색체. 서로 자리를 바꿔. 그래서 여기가 D, 여기가 A. 이걸 전자라고 합니다. 자, 9번과 22번 염색체는 상동 염색체야 아니야? 아니잖아. 크기와 모양이 다르잖아. 그잖아. 그래서 B 상동 염색체 사이에 자리 옮김 현상을 전자라고 합니다. 그럼 상동 염색체 사이에서는 자리가 옮겨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까? 가능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 얘네들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동염색체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가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야? 중복 결시. 이쪽은 결실이 일어나는 거고 이쪽은 중복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상동염색체 사이에 자리 옮긴 현상으로 인해서 결실과 중복이 나타나지만 비상동염색체 사이에서 자리 옮긴 현상을 전자라고 하는 거야. 이 대표회가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요 경우래. 백혈병. 비정상적인 백혈구 숫자가 늘어나가고 혈액이 하얗게 보이는 병이 백혈병이거든. 정상적인 것도 만들어지긴 하지만 워낙 극소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방화작용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러한 구조 이상 돌연변이들을 핵형 분석으로는 알 수 있을까? 대부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구조 이상 돌연변이에 속한 염색체 돌연변이는 대부분 핵형 분석으로 파악이 가능하다. 이런 거는 모를 수 있지 않을까? 이 위치가 바뀐 같은 경우. 이 정도는 잘 모를 것 같기는 해. 근데 일부가 없어지거나 뭐 하나가 더 이렇게 크게 중복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아마 핵형 분석으로는 파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 이게 구조 이상 돌연변이들에 대한 내용이죠. 자, 여기서 또 하나. 만성 골수성 백혈병. 자손에게 전달이 될까 안 될까? 안 돼. 체세포가 일어나는 변이는 자손에게 전달돼. 생식세포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체세포는 자손에게 절대로 전달이 안 되잖아. 이해됐어? 그리고 단어들에 대한 거. 이건 뭐 그림으로 찾는 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내신에서 나오는 하겠지. 자, 숫자 이상, 개수가 이상이다. 자, 이거는 이렇게 이수성 돌연변이, 배수성 돌연변이 이런 표현을 써. 이수성 돌연변이란 이배체야. 이에는 이배체라고 불러. 정상 이배체보다 한두 개가 많거나 적은 경우를 이수성. 배수성은 반수체가 더 많아져 갖고 3배체가 되거나 2배체가 더 많아져 갖고 4배체가 되거나 여기에 또 2배체가 많아져 갖고 6배체가 되거나 이러한 형태들을 우리는 배수성 돌연변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주로 식물에서 나타난다. 동물은 배수성 돌연변이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야. 잘 봐봐. 난자가 핵을 갖고 있었는데 정자가 핵을 하나를 주면 가지고 있었던 거랑 들어온 애랑 둘이 만나갖고 2n짜리의 핵이 완성이 되면서 수정란이 만들어지고 발생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개체를 만드는 거야. 얘는 2배체인 개체를 만드는 거지. 근데 만약에 정자가 동시에 주면 어떡할 거야? 그럼 정자가 두 개가 동시에 뜨면 이게 쌍둥이야? 쌍둥이 아니지. 그치? 어떻게 돼? 그냥 여기서 멈춰. 더 이상 발생 과정을 진행시키지 않아. 2배체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겠지. 3배체 같은 경우는 비정상적인 개체가 만들어질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동물에서는 거의 이렇게 배수성 돌연변이체는 안 생긴다는 거지. 그럼 식물에서는 잘 나타나는 건가? 그렇지도 않아. 이거는 인간이 개입을 한 거야. 인간이. 개량한 거거든. 이런 걸 육종하거든. 어떻게 3배체가 나올 수 있을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2배체에서 N자리인 생식세포가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둘이 만나서 2배체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2배체의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대. 염색체가 격도면을 나란히 배열된 다음에 염색체를 나중에 양극으로 끌고 가는 애, 얘 누구야? 염색체 나중에 끌고 가는 애. 방추사. 세포가 분열 중인 세포에 여기다가 콜리친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을 처리하면 방추사가 기능을 못한대. 그럼 이 나눠지겠어? 안 나눠지겠어? 안 나눠지겠지. 그래서 2배체짜리 생식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질 거야. 그럼 N자리랑 만나면 3배체가 돼. 이런 식으로 주로 식물에서 인간이 개입을 하는 육종학계 발달로 인해서 만들어진 식물인데 얘가 씨 없는 수박이 바로 3배체야. 4배체는 감자, 토마토 이런 것들이. 그리고 6배체는 빵밀 이런 것들이 6배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식물이네. 배불리 먹을 수 있대. 수확량을 증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용이 되는 게 바로 배수성 드루메리계체들을 얻어내는 거야. 그렇대. 그냥 그냥 그래 알았어. 그럼 알아 그냥. 저게 나오지 이수성. 자 그리고 한두 개가 많거나 적은 염색체가 상염색체일 수도 있어. 아니면은 이게 성염색체일 수도 있잖아. 상염색체는 원래는 다 몇 개씩 갖고 있어야 돼. 2개씩 갖고 있어야 돼. 18번도 2개여야 되는데 얘가 3개가 돼버리면은 뜨거워도 증후군 이런 이수성 그린베리게츠가 만들어지고 21번도 2개여야 되는데 얘가 또 3개가 돼버리면 다운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성염색체는 몇 개를 갖고 있어야 되니? 2개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X가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 터너 증후군. 터너 증후군. 근데 X가 하나를 더 갖고 있대. 이런 식으로. X, X, Y. 성염색체가 하나가 더 많은 사람. 클라인 펠터 증후군. Y 있지? 얘 무조건 남자야. Y가 없지? 얘는 여자를 말하는 거야. 터너 남자 없어? 클라인펠터 여자 없어? 그냥 얘는 남자고 얘는 여자야. 비정상적인 여자, 남자. 자 그러면 요거는 이름은 몰라도 되는데 이거는 뭐야? 초여성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해. X 3개. X, Y 2개는 초남성 증후군. X가 4개. 초여성 증후군. Y가 3개면 이런 건 없어. Y는 최대 2개. 최대 가질 수 있는 숫자는 2개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없고 이거는 그냥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이름은 이런 거는 알아야 돼. 얘가 클라인펠터 증후군이고 이게 터너 증후군이고 21번이 3개인 게 다운 증후군이구나. 저거는 알아야 돼. 문제에서 물어보거든. 이거는 기억해놔. 핵상을 적으면 자 얘네들은 18번도 상염색체, 21번도 상염색체니까 공통적으로 상염색체가 45개를 갖는 거야. 44개의 하나가 더. 그리고 성염색체가 XX냐 또는 XY냐. 그래서 얘네들은 EM보다 하나가 더 많은 이수성 별은변이 겠지. 터너 증후군은 성염색체가 하나가 적은 거지 상염색체는 똑같이 44개를 갖고 있어. X가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2n의 -1. 그러면 얘
클라인 필터도 상염색체는 44개. 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하나가 더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가 상염색체가 더 많은 애. 물수성 드름변이겠지. 이들은 불임이야, 불임. 자식을 낳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생식세포가 이렇게 성염색체가 비정상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으면 감수분열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생식세포 형성이 안 돼. 그래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 저거 이해되냐? 그래서 이렇게 이수성이라고 얘기하는 걸 통해서 시험 문제를 많이 물어봐.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가 많은 애, 하나가 적은 애, 또 성염색체가 하나가 많은 이런 애들이 왜 만들어질까? 아까 잠깐 설명했는데 바로 이 숫자 이상이 생기는 재단 애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건 감소 분열시 염색체 비분리 현상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야. 왜? 염색체 비분리 현상이 일어나면 n 플러스 1 또는 n 마이너스 1 이런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정상이랑 만나면 이 애네 하나 적은 애가 되고 이렇게 만나면 하나가 많은 애가 생기겠지. 그래서 이수성 그림되겠지. 감수분열 과정에서 염색체가 잘 안 나눠져서 그 생식세포의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생식세포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야. 이해될까? 봐봐. 한쪽에서는 n-1이 왔어. 한쪽에서는 n 플러스 1이 왔어. 그럼 둘이 수정이 되면 핵상은? 핵상 2n이야. 근데 그 하나 많은 애하고 적은 애가 똑같은 염색체일 확률은 희박하지. 그치? 근데 이제 교과서에서 문제상 엄마 아빠 감수분열 과정에서 각각 비분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생식세포 둘이 만나서 철수가 됐다. 철수의 핵상은 정상이다. 그러면 2n이라는 뜻이다. 이게 어떤 게 많고 적은지는 이제 나중에 판단을 해보고 아는 거지. 그래서 저 아이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지 그 원리를 찾아내야 된다. 그럼 아빠에서 감수분열에서 언제 어디서 비분리가 된 건지, 엄마도 감수분열 과정 어디서 비분리가 된 건지 그걸 알아내야 된다는 얘기지. 감수분열은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나잖아. 비분리가 여기서 일어난 건지 아니면 비분리가 여기서 일어난 건지 아니면 비분리가 여기서 일어난 건지 아니면 두 번 일어난 건지 그건 몰라. 그거를 맞춰야 되는 거야 시험 문제에서. 어디서, 아빠의 어디서, 엄마의 어느 과정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 앞으로 해야 될 일. 됐어? 그래서 그 내용 정리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고, 그래서 74쪽에 거기 보면 돌연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 원인들이 뭐 여러 가지가 적혀 있어. 자연적인 요인으로도 만들어지고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도 발생하게 된다. 자, 염색체 이상 오른쪽 숫자가 이상이 생긴다. 원인 염색체 수 이상은 대부분 생식세포를 형성하는 감수분열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리 현상이 일어났을 때 1분열에서 일부 상동염색체가 분리되지 않거나 감수 2분열에서 일부 염색 분체가 분리되지 않는다면 많은 애, 적은 애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그림을 조금 이따가 할 거고 넘겨봐. 다운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 애가 있지. 핵형 분석으로 딱 중간에 그림을 보면 21번이 거기 3개가 보이지. 이게 다운증후군이야. 자, 그 밑에 보면 에드워드 증후군 있지. 거기도 표시해놨지. 18번 염색체가 2개가 아닌 3개가 있지.
됐냐? 그래서 다운 증후군은 일반적으로 머리가 작고 둥글넓적한 얼굴에 눈 사이가 멀며 혀가 두껍고 큰 전인적인 모습을 보인다. 또 지적 장애와 선천성 심장 질환을 비롯한 다양한 증세가 나타난다. 에드워드 증후군 일반적으로 심한 지적 장애를 나타내며 심장을 비롯한 여러 장기의 기형으로 유아기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자, 터너 증후군 X가 하나인 거 오른쪽 77페이지에 거기 그림이 핵형 분석을 그럼 그 X형 색채가 다 하나밖에 없네. 그지? 자, 외관상 여자이지만 여성 호르몬을 충분하게 생성하지 못해 난소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나타난다. 그래서 불임이다. 성장 과정에서 호르몬 치료를 받아 여자의 2차 성징이 나타난다. 성인이 되어도 키가 작고 목이 짧고 두꺼우며 만성적인 중이염을 앓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터너 증후군인 사람 대부분 지능은 정상이다. 클라인펠터 증후군 성염색체가 총 3개야. X 2개, Y 하나. 외관상 남자이지만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사춘기가 되면 유방이 발달하는 등의 여자의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고 정소가 비정상적으로 작고 정자 생성이 잘 안 돼서 불임이다. 일반적으로 키가 크고 정신 발달이 느리기는 하지만 심한 지적 장애를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구나. 그래서 핵형 분석으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런데 거기 76페이지에 다시 와봐. 산모의 나이가 한 35세 이상부터는 집단에서 다운 증후군의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갑자기 쭉 올라가네? 그건 왜 그러냐는 거야. 감수분열 기간이 너무 길어서 그래. 남자의 경우는 이 상태로 태어나. 그러니까 얘는 체세포야. 정수 안에 저세포로 출생을 하는데 여자의 경우는 이 상태로 출생을 해. 근데 아까 체세포잖아. 근데 얘가 감수분열에 벌써 들어갔어. 감수 1분열 전기 상태. 이가연색체가 만들어진다. 이 상태로 출생한다. 남자는 사춘기가 되면은 이 체세포가 체세포 분열로 숫자를 쫙 늘린 다음에 성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쉬지 않고 쭉 감수 분열이 일어나서 대개 숫자가 다 정상적인 정자가 만들어질 텐데 여자의 경우는 이 상태로 출생을 해. 감수 분열이 들어간 상태로 한 400에서 한 500만 개 정도로 가지고 태어나. 여기 이게 감수 1분열이잖아. 요거는 호르몬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야. 감수 2분열을 거쳐서 난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수정 후 일어나는 과정이야. 가만, 수정? 아, 얘랑 수정을 하는 게 아니야. 얘랑 하는 거야, 얘랑. 감수 분열이 끝나 요 세포랑 수정을 하는 거야. 그럼 정자에게 들어오지. 그 신호에 의해서 감수 2분열이 진행된다. 그래서 난자가 핵이 완성이 되면 아까 여기서 받은 그 정자핵하고 만나갖고 2N짜리의 수정란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은 자, 이 상태 감수 분열로 결혼을 40살에 했다고. 그러면 이 상태로 40년 동안 있었던 거 아니야, 난소 안에. 감수 분열이 들어간 상태로 40년 동안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잘 안 나눠지는 경우가 많다고.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난소에 감수 분열 상태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게 잘 안 나눠진다. 그래서 산모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다운 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쭉 올라가는 거야. 100% 나타난다는 얘기는 아니지. 그래서 1000명당 1명꼴로 다운 증후군의 아이가 발생될 확률이 굉장히 쭉 높아진대.
이해만 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배수성 돌연변이와 관련된 그림이 이렇게 있는 거. 2에는 6자리들이 만나고 4에는 12자리로만 만들어주고 막. 자, 구조이사 넘겨볼래? 결실, 여비, 중복, 전과 그림으로 구분을 할 수 있으면 된다. 자, 밑에 고양이 울음 증후군가 봐. 5번 염색체에 있는 그만큼이 사라지면 그 위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유전자도 함께 사라져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생명이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거야. 머리가 작고 지적장애가 있으며 어릴 때 울음소리가 고양이 울음소리와 비슷하다. 그래서 일찍 사망하게 된다. 또 뭐 윌리엄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도 있네. 뇌 손상을 유발하고 심장기형, 홍파손상, 근육 약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만성불수성 백혈병, 전자가 일어난 조혈 모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해서 비정상적인 백혈구 숫자가 늘어나서 혈액이 허옇게 보이는 현상을 백혈병이라고 부른다. 자, 오른쪽 유전자 돌연변이. 유전자 이상은 첫 번째 줄, 유전자를 구성하는 DNA의 염기 서열에 이상이 생겨 나타나게 된다. 쓰여 있지. 자, 또 밑에 줄, 유전자 이상은 염색체 수, 모양,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핵형 분석으로 알아낼 수 없다. 그게 남모양 적혈 빈혈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글루탐산 자리에 발린이 와버렸지. 그렇게 헤모글로빈이 다다다다다 붙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정상적인 적혈구가 안 만들어지는 거지. 넘기면 페닐 케톤요증, 낭성섬유증, 알비노증, 헌팅턴 무도병. 거기 알비노증 아이가 이렇게 보이네. 피부를 보호하는 멜라닌 색소가 결핍이 되어 자외선에 대한 방어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눈, 피부, 머리카락 이런 것들이 하얗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태아의 유전병을 진단하는 방법, 양수검사, 육모화 검사. 거기에는 태아세포가 존재하고 있거든. 그 태아세포를 꺼내서 배양을 한 다음에 핵형을 분석해 보는 거야. 자, 세포 주기에서 핵형 분석에 사용이 되는 세포는 어떤 세포를 핵형 분석에 사용한다? 그냥 아무거나 쓰면 돼. 분열기 중, 분열기 세포 중, 중기. 왜? 염색체들이 적도면에 나란히 배열을 하기 때문에 염색체 관찰이 가장 용이한 게 중기 세포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기억을 해두고. 그래서 오른쪽 그림 봐봐. 그 비즈 구슬을 그냥 따로따로 있었던 걸 풍선해가지고 그 물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지는데 그 실로 다 꿰갖고 물에 풍선해가지고 물 넣어봐. 동그랗게 안 생기지. 그런 원리랑 비슷하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부터. 이렇게만 수업하고 문제를 풀어야 할 때 애들 문제를 못 풀어. 그래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 자, 함수 분열 과정의 그림을 그릴 거야. 전자 또는 난자. 핵상. 핵상. 얘, 얘는 얘는 N. DNA 상대량
10, 아, 20, 20. 15. 그래서 둘이 만나면 2n의 10. 됐어? 여기까지는 돼. 자, 여기다가 이제 염색체를 갖다가 이제 그릴 건데, 맨 윗단계에 있는 염색체는 이렇게 두 개, 상동 염색체를 표현한 거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는 과정은 무슨 과정이라고? DNA가 복제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다음 단계의 세포에는 이런 식의 복제된 염색체 두 개가 결합된 이가 염색체가 형성. 그 다음에 감수 1분열이 일어나면 이렇게 갈라지겠지.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분해. 1분열. 그 다음에 감수 2분열이 일어나면 이제 분체들이 갈라져 갖고 염색체 하나를 갖는 세포들이 만들어지겠지.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빨리 이런 그림들을 생각해내야 돼. 그럼 이게 상동 염색체 아니야? 그럼 생식세포에는 이거든 이거든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간다는 거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 EN, EN, N, N. 그래서 자 1분열 과정에서 이게 나눠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대. 1분열 비분리. 이게 안 나눠지는 거야. 그럼 잘 봐.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감수 2분열은 정상적으로 일어났어. 이 감수 2분열.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두 개씩 나눠. 이쪽은 염색체 하나가 부족한 애가 만들어져. 그러니까 1분열에서 비분리가 되면 두 개는 하나가 많은 애가 생기고 두 개는 하나가 적은 애가 만들어져. 이해됐어? 함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났다면 1분열은 정상적으로 분리가 됐어. 정상으로. 근데 이제 2분열에서 비분리는 문제에서 1회 일어났다 그러면 이쪽이든 이쪽이든 한쪽에서만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전체 경우를 보니까 이쪽에서 비분리가 일어날 수도 있어. 이쪽은 정상적으로 분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쪽이 정상적으로 분리가 되고 이쪽이 분리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양쪽 다 분리가 안 될 수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어떤 경우인지는 몰라도 이 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면 그래도 N자리는 나오네. 그치? 1분열 비분리는 다 이상한 게 나와. 2분열 비분리는 어느 쪽에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한쪽에서만 일어났다면 N자리들이 만들어진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한 걸 이해했어? 어? 네. 저걸 이해했다고? 야, 이게 상동염색체가 복제돼갖고 붙어서 이가염색체가 만들어진 거 아니야? 이렇게 분열되니까 감시 1분열이잖아. 그럼 여기서 또 한 번 갈라지는 게 감시 2분열이잖아. 근데 이게 분열이 안 돼. 근데 왜 이렇게 가? 이게 분열이 이렇게 돼서 분열이 안 되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왜 여기서 이렇게 가냐고. 왜 이렇게 나눠지냐고, 이 분열이. 2분열에서 항상 그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나눠져야 돼. 안 나눠지면 이렇게 가서 나눠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눠가서 뭐 이것 따로 왜 이것 따로 이렇게 만들어져? 이거 그림 이해 안 되지? 저거는 사실 이가염색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사실 아니야. 이 그림은 잘못된 그림이야. 우리는 이렇게 이관색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게 1분열이라고 그랬고, 여기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게 2분열이라고 그랬지. 근데 원래는 이런 그림이 아니라 이관색체는 위에서 이렇게 보이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복제돼 갖고 얘네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네 개가 이렇게 보이는 거야. 일렬로 이렇게 붙은 게 아니라 이렇게 붙어버려. 그 원래 이렇게 되면 1분열은 이게 1분열이야. 왼손으로도 나눠지는 게. 그리고 2분열은 이렇게 나눠지는 게 2분열이야. 이해됐어? 유전자를 표현해주면 여기가 라라 스스 이렇게 썼다 치자. 이렇게 갈라지는 게 1분열이야. 이렇게 1분열. 그리고 이렇게 갈라지는 거. 이렇게 갈라지는 게 2분열이야. 근데 1분열이 안 된대. 안 나눠졌어. 여기서 1분열이 돼갖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분열이 안 됐잖아. 그럼 이 상태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게 비분리결합인 거고. 그럼 2분열은 정상적으로 일어났다면 이렇게 갈라지는 거라고. 그럼 어떤 세포가 이걸 다 갖는 애가 나오는 거야? 이거 두 개 다 갖는 애가. 이거 이해되냐? 2분열에서 만약에 비분리가 일어났으면 어떻게 돼? 이게 나눠져야 되는데 이게 안 나눠졌다고. 그러면 AA를 갖는 애가 나오지. 자가 라지 스몰이야. 두 개의 생식세포 두 종류는 라지 A를 갖는 애가 스몰 A를 갖는 애가 그래서 두 종류가 나오지. 정상적이라면. 자, 이 경우는 비분리가 일어났다라는 얘기지. 그럼 여기가 라라스스. 원래는 이렇게 갈라져서 라라스스 이렇게 가야 돼. 근데 안 갈라졌지. 라라스스 비분리돼. 2분열은 정상적으로 분리가 됐지. 어떻게 갈라져? 이렇게 갈라지지. 그럼 라지를 갖는 애하고 스몰을 갖는 애가 나오지. 서로 다른 애가 만들어지잖아. 이거 다 갖고 있는 애가 만들어지지. 그건 1분열 비분리라고. 알겠어? 그럼 2분열 비분리. 라라 스스. 여기서 안 나눠지면 라라 갖는 애가 이쪽에서 안 나눠지면은 스스 갖는 애가 나오잖아. 그럼 맨 밑에다 표현하면 라라 갖는 애, 스스 갖는 애. 그러니까 두 개를 갖는데 서로 똑같은 걸 갖게 돼. 두 개를 갖는데 서로 똑같은 걸 갖고 있지. 이건 2분열 비분리야. 이거는 뭐가 나눠지는 거야? 분체가 나눠지는 거지. 염색 분체는 유전자가 똑같지. 근데 그게 안 나눠진다면 당연히 똑같은 유전자를 동시에 갖고 있는 애가 2분열 비분리 때만 만들어지는 거야. 서로 다른 걸 갖고 있는 애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뭐밖에 없어? 1분열 비분리밖에 없는 거야. 이해됐어 이거? 그래서 사실은 여기 과정이 이거야.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게 이게 이가연색체야. 1분열. 그 다음에 이렇게 갈라지는 게 2분열. 1분열에서 비분리, 2분열은 정상. 이렇게. 서로 다른 거. 1분열은 정상적으로 분리가 됐어.
E분열에서 B분리 그거 똑같은 거 그렇지. 여기서도 이게 B분리가 되면 똑같은 걸 가질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동형 접합 동형 접합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분열 비분리다. 이거는 뭐야? 이형 접합이라고 하지. 이형 접합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1분열 비분리로 외워야 돼. 그래 문제 풀 때 도움이 돼. 내가 확실히 이런 거야. 내용 설명을 읽으면 다 알지. 이해됐어? 1분열 비분리 다 이상이 생긴 생식세포가 만들어진다. 2분열 비분리 한쪽에서만 일어났다면 정상적인 N자리도 만들어진다. 1분열 비분리에서 일어났을 경우에는 드림유전자를 E형 접합으로 가다 서로 다른 거예요. 근데 2분열 비분리에서 일어나면 동형 접합을 갖는다. 이거 둬야 돼. 이해됐어? 1분열 비분리는 이렇게도 표현을 해. 1분열 비분리는 상동 염색체 비분리 이런 표현도 써. 감실근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는 거다 이런 보기가 나올 수도 있고 상동 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럼 2분열 비분리는 이렇게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염색 분체가 비분리가 일어났다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는 거야. 분체는 똑같으니까 분체가 하나는 동형을 갖겠지. 이해됐어? 지울까? 필기해 얼른. 기념으로 찍어놔. 기념으로 찍어놔 이 자식아. 1시간 됐을 것 같아. 영상으로 되는데. 시간 되는 것 같아. 영상 안 보니까 문제지. 봐요? 아, 솔직히 영상 보는 사람 보는 거 이봐 그럴 줄 알았어. 문제 하나를 내고 정상분모로부터 생명인 철수가 태어났다. 도대체 철수는 엄마 아빠의 어떤 생식세포들이 수정이 되어서 철수가 태어난 건지, 아빠의 어떤 생식세포, 엄마의 어떤 생식세포 수정이 돼서 얘가 태어난 건지. 봤어? 이거 잠깐 끄고 나는 좀 쉬었다 올 테니까 내가 이거 풀어. 그런 거 없어요. 마음에 안 들어?